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에 끄적여 보고 있네요.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사람을 내가 믿고 살 수 있겠구나 느꼈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걸 느끼셨나요?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엄마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절 가졌었고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절 예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결혼해서 살았으나 늘 밖으로 두셨고 아버지가 절 다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아버지가 참다 못해 이혼하셨고 늘 혼자 쓸쓸한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를 많이 원망했었죠. 그래도 아버지는 늘 저한테 엄마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혼하긴 했지만 본인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잡혀있는 게 힘든 사람이니 그냥 놔줬을 뿐이라고요. 어른들의 세계에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늘 말씀하시며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엔 별로 변함이 없었지만요. 엄마는 절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원망했죠. 다른 집 엄마들과 비교하면 정말 믿고 싫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엄마 사랑받으며 학교 다니고 엄마의 추억도 많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갔습니다. 혼자서 그때까지 키워준 아빠한테 더 이상은 짐이 되기 싫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게 제 스스로 얼마나 철들었다고 느꼈는지 모릅니다. 대학교 4년 내내 아르바이트하며 학교 다녔고 그래서 그런지 사회성과 돈에 대한 개념이 그때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타지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졸음운전을 하시다가 혼자 가드레일에 들이받아 사고가 났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저한테는 이런 일만 생기나 그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간 것 같아 제 마음이 아팠고요.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라 생각했기에 더 슬펐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완벽한 혼자가 되었고 이제 의지할 것은 없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래도 괜찮은 곳에 취직하여 제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 제 사수였던 그 사람은 솔직히 생긴 것도 옷 입는 것도 그리고 성격도 모두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선배였고 더 이상의 친밀함은 없었습니다. 전 조용한 편이었고 말수도 적은 편이라 좀 정적인 것을 선호하는데 이 사람은 어찌나 시끄럽고 궁금한 것도 많은지 회사에서 하회탈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시끄럽고 실없이 웃고 다녀서 붙은 별명이었죠. 그렇게 1년 정도를 붙어서 일을 하니 그 사람이 연차 쓰는 날이나 휴가를 갔을 때 제가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조용하던 제 삶, 그리고 혼자인 제 삶에 늘 나를 궁금해해주고 물어봐주고 하던 사람이 없으니 이상했습니다. 늘 아침마다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요? 라고 시작해서 범상치 않은 리액션과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처음에는 조용하고 좋다 생각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 제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치만 제 이런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고 계속 부정했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남자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편한 친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 회사에서 일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저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편하게 일하긴 했지만 만족을 못했던 저이기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다 이력서를 넣고 연차까지 내서 면접까지 본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그 회사를 나와 이직하고 이제 하이텔 가도 안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더 나아졌습니다. 연봉부터 근무 환경까지 전부 다요. 그치만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2번째 회사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선배들은 텃세 아닌 텃세에 윗사람들은 권위적이고 그때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날 정말 아껴주었구나 하는 것을요.
늘 제가 잘못을 해도 상사에게 본인이 잘못했다 하고 저한테 화 한 번 내지 않던 사람. 그리고 본인은 야근을 하면서 저에게는 30분이면 끝나니까 먼저 가세요 하던 사람. 그것들이 다 당연한 게 아니라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정말 나는 편하게 회사 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사람의 존재가 저한테 엄청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늘 웃는 얼굴도 안 보니까 제 삶이 다시 정적으로 변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그래서 용기 내서 전화를 했고 또 웃는 목소리로 흔쾌히 그래요 만납시다 하더군요. 그렇게 만나서 정신없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한테 놀라게 되었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내가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과 그 시간이 너무 즐겁다는 것이 말입니다. 제 감정을 확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 설레는 감정은 아니었지만 너무나 편하고 나를 안정시켜주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있구나 느끼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근데 싫지 않은 듯 다 받아주었고 어느 날 저한테 쑥스럽긴 한데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웃으면서 말하기에 저도 웃으면서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모든 것을 얘기하고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귀고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제 가정사에 관한 얘기까지 다 했을 정도로 그 사람이 편했습니다. 늘 웃던 그 사람도 제가 그런 진지한 얘기를 하면 심각하게 들어주었고 고생이 많았다며 위로를 해주곤 했죠. 그리고 6개월쯤 되었을 때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프로포즈도 남달랐죠. 봐온 시간이 기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은 잘 알 거고 그냥 앞으로 회사 다녀와서 둘이 수다나 떨면서 맥주나 먹을래? 평생. 딱 이렇게 말하더군요. 멋대가리 없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온통 그 사람한테 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후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받았더니 엄마더군요. 잘 지내냐고 한번 보고 싶다고 하기에 난 엄마 없는데요 하고 끊었습니다. 어찌나 심장이 쿵쾅거리던지. 그리고 문자가 왔죠.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요. 저도 그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궁금하긴 했습니다. 어릴 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기에 어떻게 살았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답장한 뒤 만났습니다. 다음날 만나서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뒤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 본 적은 없지만 선을 본다면 이런 어색함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어색하던 와중에 진지한 얘기를 꺼내셨죠. 엄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결혼까지 약속할 정도로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빠는 엄마를 짝사랑하고 있었기에 그 사람을 엄청 미워했답니다. 회방 끝에 결국 그 사람과 헤어지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게 되어 저를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애를 지운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었고 그냥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애를 낳고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계속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웠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빠가 참지 못하고 간통으로 고소를 했고 둘 다 영창까지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전 정말 처음 듣는 놀라운 사실이었죠. 그런 이후에는 자동으로 이혼이 되었고 본인도 자유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치만 돌아올 수 없었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컸다고 하더군요. 얘기를 다 듣긴 했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고 엄마가 미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고 절 버린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만남을 마치고 있었던 일을 제 하이탈한테 다 털어놨습니다. 진지하게 들어주던 그 사람이 이제라도 엄마라는 가족이 너한테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기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버렸습니다. 그 맨날 웃던 사람이 시무룩해져서 집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한 달쯤이 지나고 결혼 날짜가 확정되어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청첩장을 찾으러 갔는데 제 엄마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물었더니 본인이 어머니 이름을 넣었다고 하더군요. 저랑 청첩장 맞추러 갔을 때 제 가족이 없으니 제 이름 위에 쓸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밖에 없어서 고 땡땡땡 이렇게만 쓰려고 했는데 그게 짠했답니다. 그래서 제 폰으로 엄마 번호를 어렵게 알아내서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만나서 뭐라 했는지는 그때는 몰랐지만 일단 제 의견도 묻지 않고 그랬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엄마와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아직 응어리가 다 풀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 처음 생각은 그 사람이 만나서 뭐라 했건 간에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말하러 간 것이었죠. 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폭풍 칭찬을 하셨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서요. 대충 땡땡이한테 얘긴 다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잘못하신 것 같다며 앞으로 제가 100%, 어머님이 100%못 받았던 가족사랑 2배로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알겠다고 했고 그 사람이 조용히 청첩장을 내밀었다더군요. 이름을 어찌 알았나 물으니 제가 수다쟁이라 본인도 모르게 자기한테 다 말해준다고 했답니다. 제가 은연중에 이름도 말했었나 봅니다. 살면서 수다쟁이라는 말은 처음 듣지만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정말 속 깊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엄마가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저도 내심 그 자리에 부모님이 앉길 바랬나 봅니다. 그걸 지금의 남편이 캐치한 것이고요. 그치만 아직까지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마음에 있던 상처들이 녹아가고 있긴 합니다. 정말 옆에서 내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 들게 해주는 사람과 늦게 나타나긴 했지만 이제라도 용기 내준 엄마 때문에요. 저도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 중인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생각이요. 아마 평생 용서를 못하고 미워했을 겁니다. 제 삶이 사람 하나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닮아가는지 말도 많아지고 엄청 밝아졌습니다. 좋은 변화이겠죠? 오늘은 야근을 하고 온다는데 또 본인 부사수 대신에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자한테는 잘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부사수가 남자라네요. 믿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재미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